네, 지금부터는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뉴스아이킥 인터뷰 대상자로 후보님 모셨는데 직접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께서 슈퍼 대통령제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와대 축소 그리고 다당제 책임 연정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글쎄요, 이 말씀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슈퍼 대통령 돼서 다 해결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예. 사실상 이건 거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승자독식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네. 뭐 안간힘을 써서 자기 권력 지키는 것밖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징글징글한 승자독식 정치 체제를 이제 끝내고 네.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주춧돌이 되겠다. 그런 네. 약속을 드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양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결국 차악의 정치를 더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그 차악의 정치가 결국은 내로남불 정치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권한을 왜냐하면 너무나 격렬한 대결 정치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서 대통령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권한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능동적으로 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서 아하. 이제 점진적으로 의회 중심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 네. 그 약속을 오늘 드린 것이고요. 예. 핵심은 이제 청와대 그 권한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그 청와대 비서실이 그림자 내각처럼 돼 있어요. 네. 수석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폐지하고 비서실을 이제 실무형 체계로 바꾸고 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아하. 장관들의 인사제청권을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까 제대로 보장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의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놓도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의회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정당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20석으로 문턱이 높은 이 교섭단체 제도 좀 낮춰서 이제 양당 교섭단체 체제가 아니라 네. 최소한 4, 5당 체제로 아하. 전환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산 편성권 그다음에 감사원 이게 다 정부에 있고 대통령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또 법령 제청권도 있어요. 네. 법령 제청권 없애고 그 감사원과 예산 편성권도 의회로 네.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아하. 그래서 정치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서 25년도, 네. 24년도네요. 24년도 총선 총선 때 때. 예. 필요하면 합의된 만큼 개헌 투표를 해서 아하. 그 이후부터 의회를 정상화하고 의회를 강화시켜서 네. 이제 명실상부한 이제 그 시민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예. 지금 87년도에 우리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네. 직선제.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죠. 예. 이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모든 걸 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얘는 정치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정치 전환을 네. 하겠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다당제 책임 연정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해서 의회를 강화하고 네.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 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들으시면서 많은 분께서 문자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유튜브로요. JK 리님께서요. 우리나라에서 다당제가 가능할까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8967님의 문자는요. 현재 여당과 국민의힘이 도와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양당 체제에서 서로 상대가 나보다 더 잘못한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면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어떤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정치가 퇴행되고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34년 동안 누적된 불평등, 네. 우리 앞에 와 있는 기후위기 이런 난제들은 지금과 같은 대결 정치하에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환이 돼야 되고 아마 국민들 대다수도 이제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인물 교대 선거가 아니라 네. 이 34년 양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가 양당 체제거든요. 예.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당제의 책임 연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당제적 투표가 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란 말씀 주셨고 해야 한다 규범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현실성은 시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정치가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 시민들이 그렇게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시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런 가운데 그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네. 그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3지대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도 보이고 있고 부동층이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고 네. 지금처럼 양당의 후보들이 모두 비호감으로 많은 그런 선택에서 좀 멀어져가는 상황 저럴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이슈는. 일단 이제 권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고 네. 또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고 또 그 필요성을 공감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양당 후보들이 비호감이 높아지고 부동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 대안으로서 뭐 저나 안철수 후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저도 이제는 이제 1월부터는 이러저런 뭐 토론의 기회, 방송의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확대될 거로 보고 예. 본격적인 TV 토론이 진행되면 네. 이제 여러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3지대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나 저나 노선과 정책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고 지지 기반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지지 기반을 뛰어넘는 그런 단일화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공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채 2달 남짓 남았는데 2달 남짓이 아니고 예. 좀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지난번 대선은요. 네. 그 3월 10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5월 9일 날 선거 치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그 2달 이제부터 해도 남은 충분하다.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 시작이 안 돼,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네. 이제는 국민들이 공개 검증을 하시면서부터 선거는 시작되는데 네. 지금은 각자 자기 지지층 가서 결집하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 네. TV 토론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립니다.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네. 지금 심상정 후보님 말씀을 종합을 잠깐 좀 해보면 양당 체제 종식해야 한다. 그 네. 양당 비호감도 높고 부동층 상당히 크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저로의 기회다. 저 심상 예.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을 대체하는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양당을 넘어서서 예. 최소한 4, 5당 체제의 다당제 체제로 전환해서 예. 국민들을 좀 골고루 대변하는 정당들이 네. 서로 정책과 권한을 조정하는 예. 그런 책임 연정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저희 정의당의 목표이고 네. 또 심상정이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대선에 승리를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 네. 다당제로의 네.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 참여 권한의 적극적인 분산 또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텐데요.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토론만 시작되면 그냥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이제 오랫동안 양당 체제 안에서만 투표를 해보셨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저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
뭐 양당 후보들의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양당 후보들도 공공연하게 덜 나쁜 후보를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한 얘기거든요. 왜 우리 예. 국민들이 덜 나쁜 후보를 뽑아야 됩니까? 최선의 후보를 뽑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큼 양당 체제가 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국민들께서도 예. 어떤 것이 내 삶을 바꾸는데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바람직한가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선택을 예. 고심하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심상정이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하고 네. 또 저의 비전과 능력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하나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슈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특히 심상정 후보께서는 양당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을 하셨고요. 네. 그럼 심상정 후보가 제시하시는 부동산의 공약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공약은 하나는 이제 토지와 주택은 공공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근원적인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예. 토지 공공성을 저는 이번에 확립해내겠다. 네. 토지는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누려야 될 공공재니까 네.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필요 소유는 인정. 그런데 차익을 노리기 위한 소유는 가급적 억제하는 토초세를 이번에 도입을 할 생각이고요. 네. 주택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하고요. 그다음에는 집 없는 서민에 대한 마음 놓고 30년 믿고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그래서 생애 첫 집 프로젝트로 여기 이제 요지죠. 우리 국회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 그러니까 국회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예. 용산 이제 그 공원 네. 네, 네. 일부도 이제 우리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을 생각이고요. 근데 그 김포공항도 용산 그렇고.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원래 용산 개발 계획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셨는데요. 환경 저희는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 말씀이고. 거기는 특별히 네. 그 뭡니까 기후 위기 극복의 녹색 주택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네. 짓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녹색 주택으로 친환경 녹색 주택으로. 거기는 짓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예. 거기도 청년 또 뭐 젊은 저 부부 네. 그다음에 생애 첫 주택을 아하.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질 좋은 네. 그런 공공주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것은 예. 공공주택에 낙인을 찍는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건 누워서 침 뱉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편견을 없애도록 네. 정말 그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하고 네. 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아하. 또 그 이제 여러 부대 시설이라든지 또 뭐 그 지역 통합 그 케어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완해서 예. 신개념 공공주택으로 네.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노동 정책입니다. 네, 네, 심상정 네. 후보께서 주 4일째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기업과 노동계에서 다 반발을 하는 상황. 기업계는 당연히 이제 비용 증가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노동계는 주 4일째 되면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게 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오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강화의 측면만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주 4일제는 생산성 향상과 삶의 혁신 두 마리 예. 토끼를 잡는 것이고요. 예. 이 주 4일제는 말하자면 작업의 그 작업 방식의 혁신, 소통의 혁신,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 사회 그
그 사회 생활의 혁신, 네. 우리 사회의 혁신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 가장 그 기업주의 결단을 통해서 주사일제를 완벽하게 지금 도입하고 있는 데가 그 에듀윌이라는 네. 기업인데 저도 가서 만났는데 예. 거기는 목표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산성 향상. 아하.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 입장에서 주 4일제를 하면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네. 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생산성도 25% 늘고 그 노동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그런 네. 사례를 제가 봤는데 예. 그래서 기업들이 마냥 이것을 뭐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혁신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5일제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또 작가 프리랜서 같은 이런 이제 특수직 고용 노동자들도 네. 주 4일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하. 신노동법을 네. 병행 추진해서 네. 가급적이면 전 국민 4일제를 짧은 기간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 5일제 도입을 제가 선도했는데요. 아, 2013년도에 네. 금속노조 제가 교섭 책임자를 맡았을 때 네.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 주 40시간제 5일제를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합의를 기초로 해서 그해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합의가 되니까. 아하. 그래서 뭐 제가 이 선거용으로 이걸 제시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주 5일제 주 4일제도 도입한 이제 선도를 하시겠다? 도입한 지가 그 단계적으로 도입한 게서 완료된 게 11년이거든요. 네. 그로부터도 10년이 지금 지났고 유럽은 93년도에 이미 주 35시간제 지침으로 갔고요. 네네. 미국은 4개 예, 후보님 기업 중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이 후보 토론을 빨리 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보면서 다른 후보님들과 함께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4일제는 대한민국의 혁신의 네. 모멘텀이 될 거다. 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직접 와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